그래서 요즘에는 애들이 뭐를 해도 본인 인증을 아주 철저하게 해. 인증? 그러니까 구글도 처음 초기 그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이제 막 테스트를 해보고 이러는 애들한테는 별로 안 그러는데 그게 이제 3단계 정도가 있거든. 베이식이 있고 인터미디엇이 있고 어드밴스드 피처스라고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좀 된 애들한테는 인터미디엇까지는 그냥 열어주는데 어드밴스드 쪽으로 가면 좀 민감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본인 인증을 거의 인증서 수준으로 하는 거야. 근데 그게 걔네들이 하는 방법이 얼굴을 확인하거나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야. 봇이 아니고. 얼굴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신분증 확인하거든.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신분증이 안 먹혀. 아직까지는 뭔가 문제가 있나 봐. 그래갖고 얼굴을 찍어서 올려야 돼. 근데 얼굴을 찍어갖고 사진 찍는 게 아니고 영상을 이렇게 돌려갖고 그거 하듯이 이거 페이스 아이디 하듯이 지들이 하라는 그 포맷이 있어. 그대로 따라 해야 그걸 받아. 인증을 받아. 근데 내가 처음에 했더니 실패했어. 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아, 내가 너무 어둡게 찍었나 그래고 다시 밝은 데다가 이런 배경에다가 방문 거기다 배경에다 다시 찍었더니 통과했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요즘에 너무 많아. 사람이 아닌 애들이.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물도 흐리고 거의 슬랍이니까 물도 흐리는 데다가 위험하고 거기 숨어 있는 옵션인데 그 디폴트 값이 뭔지 모르겠는데 너 사람 맞니 하고 영상 올릴 때마다 물어보는 거 중에 너 사람 맞니? 그리고 이 영상에 나오는 얘기 중에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척하거나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척하는 게 있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그게 아니 왜냐면 확인을 받는데 내가 거짓말을 하잖아. 예를 들어 있는데 AI를 사용을 해서 뭘 했는데도 진짜라고 하는 식으로 하잖아. 그렇게 하면 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그게 명백하게 위배되는 거거든. 그래서 쫓아낼 수 있어. 그래서 하는 거야. 너 이거 위배했잖아, 위반했잖아. 그리고 잘라 그러는 거거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잘린 애들이 있어. AI 그거 가지고 트레일러 만드는 애들이 있었거든. 영화 트레일러. 그러니까 AI 만든 거 가짜지. 근데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 걔네들이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던 애들이야. 근데 그냥 잘라버렸어. 그런 건 잘라야지. 근데 왜 그랬냐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얘네들이 그걸 만드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걸 AI로 만든다라는 걸 명백히 하라는 거야. 가짜라는 걸. 근데 애들이 그냥 보면 몰라 그걸 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존윅 7 이러고 나온 거야. 근데 존윅 7이라는 영화가 없잖아. 그럴듯하게 만든 거야 그냥. 거기에다가 AI 제너레이티드라는 말을 안 한다는 거지. 그냥 경고를 한번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얘들이 그렇게 하면 또 애들이 시청자들이 그걸 볼 때 조회수가 떨어져. AI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슬그머니 뺀 거야. 그래갖고 투 스트라이크에 그냥 아웃되는 거지. 이거 옛날보다 많이 좀 엄격해졌어. 근데 그거는 진짜 구글이 나중에 하지 않으면 위험해. 위험하잖아. 지금 X에서 제일 위험한 게 딥페이크잖아. 아무거나 막 올려갖고 진짜인지 아닌지가 헷갈려. 너무 그럴싸하게 해놓으니까 대혼란이야. 근데 그것도 좀 애매한 게 나노 바나나도 내가 뭘 이렇게 주고 만들려고 하면 원래는 퍼블릭 피규어면 그냥 넘어갔었거든. 안 되는 애들이 또 생겼어. 근데 되는 애들이 더 많아.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얘하고 차이가 뭐야? 예를 들면 워렌 버핏 얘기를 하면 워렌 버핏 얼굴을 그냥 갖다 써. 얘들이 아무 거부감 없이. 근데 트럼프를 갖고 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구글 쪽, 나노바다나 제미나이 쪽은 거부해. 안 한다고. 그리고 GPT는 그냥 해. 그러니까 얘네들 그냥 서로 가드레일 규정이 다를 뿐이야. 기준이 다르고.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뭐 다 똑같잖아. 쉬워 보이잖아.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쉬워 보이거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자꾸 돌려보는 거야. 저때 저랬으면 3일 전에만 들어갔으면 이러잖아. 아니 어제만 들어갔어도 내가 2년 동안 번 거를 커버할 수 있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시뮬레이션 자꾸 해보면 정말 이지머니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 매를 안 맞아봤다니까? 제대로 맞아본 적이 없다니까? 얘기해줄 때 장이 다이어린 거를 알 수 있게 오죽하면 해봐. 그게 제일 무서운 건데 오죽하면 얘가 이러는 거야. 어? 근데 주변에 있는 애들 중에 너 맞아? 너 맞아? 근데 그것도 무서운 게 그때가 아니야. 늘 옛날에 왔을 때 내가 얘기했잖아. 너 맞아? 그랬을 때 그리고 얼마 걸렸는 줄 알아? 8개월 걸렸어. 6개월인가 8개월. 6개월인가 8개월 있다가 개박살 났어. 그러니까 마치지는 못해. 언젠지는 그냥 증세가 보이는구나. 그리고 병에 걸렸구나만 아는 거야. 근데 이것처럼 뭐 3개월 남았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지. 진단이 그렇게 확실히 되는 게 아닌 거지. 그냥 병에 걸렸구나. 그럼 그냥 얼리라고 생각해도 나와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해서 버텨서 된 적이 없거든. 저기 연기가 나는데 그 정도 수준인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 연기는 나는데 불은 안 보이잖아. 그렇게 연기는 나는데 불이 안 보이니까 내가 저기쯤 불이 타서 오는 걸 보면 그때 튈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더 무서운 게 불이 나는 걸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야. 얼마나 빨리 삽시간에 번지는지. 감사합니다. 간접적으로나 듣기만 했지. 우리도 저것도 그렇잖아. 스탬피드 듣기는 했잖아. 쓰나미도 듣기는 했어. 그러면 어디까지 버티다가 쓰나미를 네가 피할 수 있냐는 거야. 스탬피드도 마찬가지고 언제 나가야 돼? 모르잖아. 근데 그게 삽시간이라는 말은 쓰지만 순식간이라는 말을 쓰고 정말 그게 1시간인지 10분인지 몇 초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갖고 끝까지 버티는 거야. 인디아나 존스처럼 버티고 있다가 모자까지 채가서 영화에서 본 것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진짜로 영화에서만 봤어.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겠어. 집에서 불이 났어. 근데 내가 이걸 들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가급적 이런 거 저런 거 그래도 버틸 만한 걸 들고 나가야 되는지 불을 보자마자 튀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본능적으로는 바로 불이 앞에 오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챙겨서 나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잖아. 지갑이라도 들고 나가려고 할 거고 핸드폰 어디 있어 이럴 거고. 근데 그럴 겨를이 실제로 있겠냐는 거야. 대부분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영화나 이런 데서 봤던 거 그래도 이 정도는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정보인 거지. 실제로는 아닐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게 평균인 거지. 오류가 생길 수 있잖아. 오차가 있을 거고 나는 더 빨리 위험할 수도 있을 거고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집이나 이런 게 목재 건물이야. 예를 들면 근데도 거기다가 그 석조 건물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룰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걸 테니까. 근데도 그냥 평균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모형들이 제일 많이 쓰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음악이거든. 그 놀이 있잖아. 왜 이렇게 막 춤추고 놀다가 자, 3명 이러면 의자에 앉는 거. 그거 얘기해갖고 저거 뮤직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음악이 계속 되는 동안에는 그 춤을 출 수밖에 없다는 등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거거든. When the music stops라는 말을 쓸 때 하는 그게. 근데 그거는 좀 크게는 안 와닿는 게 누군가가 자, 3명 이렇게 외쳐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불이 난 거랑은 얘기가 다른 거야. 내가 산에 올라갔는데 연기가 오는 거야. 저기서 오는 것 같아. 그러면 멈추고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 저기 불빛도 보이는 것 같아. 아 근데 여기까지만 가서 저기 뷰가 멋지니까 사진 한 장 찍고 이러겠냐는 거지 사람들이. 아니면 쓰나미 같은 거. 이미 쓰나미가 저쪽에 눈에 보이면 끝난 거 아니야? 도망칠 겨를이 없을걸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안 될 거고. 근데 그래서 그게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를 불에다가 비유를 하면 훨씬 더 무서워 보여. 음악에다가 비유하지 말고 불에다가 비유를 하면 옛날 사례들도 많거든. 적벽대전이
왜 조조가 망가진 건지 알지? 불이 나서 그런 거거든. 걔가 불을 질러 갖고 상대방에서. 근데 그게 조조가 엄청나게 똑똑한 애라고. 레알 천재급이거든. 그런데도 당했단 말이야. 근데 걔가 왜 당했냐면 걔의 그 당시 모사가 방통이야. 그러니까 그 시대에 둘 중에 하나만 자기 옆에 둬도 천하를 얻는다고 했던 게 방통하고 제갈량이거든. 그 중에 하나를 얻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자기 머리보다 얘를 더 믿게 된 거지. 근데 왜 그랬었냐면 사실은 방통도 제갈량 친구고 이 유비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보낸 거야. 그냥 보내준 거거든. 그게 간자였단 말이야. 근데 그걸 믿은 거야. 아, 여기 병사들 막 배 이렇게 갖다 놓고 막 이러는데 막 병사들이 배멀미하고 막 이러니까 아, 저걸 어떻게 해야 되죠? 방통이 딱 배를 묶으면 됩니다 그런 거야. 근데 전쟁도 엄청 잘하는 애거든 얘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거든. 그 계책을, 연환계라는 걸. 그 계책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병법도 잘하는 애인데 누가 얘기를 해서 방통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믿은 거라고. 근데 어느 날 그래도 조조가 이걸 정말 맞는 건지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근데 다른 모사가 한 명 있었어. 걔가 서성가 그러는 애 모사가 한 명 있었는데 걔한테 물어본 거야. 아, 이거 어떠냐고. 끝내준다고. 근데 방통한테는 걔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연환계네. 그런 거야. 이거 불 한 방이면 다 죽지. 그런 거야. 그래서 방통이 시겁해하는 부분이 나오거든. 그걸 고우영이 정말 잘 그렸어. 방통을. 제갈량은 왜 예쁜 얼굴로 그린 기억나냐? 제갈량은 그렇게 그렸는데 방통은 좀 이렇게 동네 아저씨 그 동글동글한 아저씨 건방 떠는 좀 그런 아저씨로 나왔었거든. 좀 까불고 막 그런 아저씨로 해갖고 눈이 이만해져갖고 그러는 장면으로 그렸었거든 거기다가. 근데 걔가 그 서서라는 애가 어떤 애였냐면 조조한테 나라를 잃은 거야. 그리고 조조를 싫어하는 애였다고. 그리고 조조한테 얘기를 안 해준 거야.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조조도 충분히 알만 했다는 거야. 일반적인 애들이 그냥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야. 병법으로. 연환계라는 걸. 네. 근데도 그런 거라고. 그래갖고 다 죽었어. 근데 지금이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다 묶여 있는 세상이라고. 그걸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코릴레이션이 1이라고 거의. 그래서 애들이 everything up이라고 하는 거야. everything up 시장이라고. 다 같이 망하고.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막 활활활 타오르지. 내려갈 때도 활활활 타오를 거라고. 하나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다 무너질 테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코릴레이션이 1이라는 거고. 이게 이제 글로벌 스케일이잖아. 옛날에는 글로벌로도 분산을 했거든. 그래도 미국에서 피하려면 뭐 아시아로 오고.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야. 같이 묶여 있어. 지금은 왜 애들이 미국장 팔고 지금 국장으로 넘어왔죠? 그게 왜 무섭냐면 돈이 카지노를 떠나질 않는다고. 여기서만 도는 거라고. 말은 그럴듯해서 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밖으로 나오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계속 도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것만 맞춰주고 있는 거야. 시소잉만 해서. 근데 그랬을 때 정말 불이 났으면 그 건물 안에서 놀던 애들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지. 스탬피 들 거 아니야. 피할 수 있겠냐고. 못 피하지. 그리고 피한다기보다 불은 저기만 났을 거야라고 우길 거라는 거야. 저기만 난 거지 여기까지 올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랬어. 예전에도 매번 그랬어. 그래도 조조는 그렇게 크게 깨진 게 딱 한 번이야. 그러니까 조조 같은 애는 그래도 머리가 똑똑하니까 경험도 많고 내가 쟤네들을 믿은 게 잘못이구나 뭐. 저걸 내가 못 봤다니 그러면서 살아남았거든? 지는 살아남았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지 갈 길을 간 거야. 근데 우리는 못 배우잖아 여전히. 두들겨 맞아. 나중에 또 맞아. 또 두들겨 맞아. 또 맞아. 진짜 재방송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나도 그게 무서워. 언젠지 모르니까. 찾아온 다음에 6개월, 8개월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요번이가 그거였으면 정말 레스트 카크로치였으면 언제일까? 모른다고. 그게 모르는 거야.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네? 응. 근데 지금 주변에서 온 세상에서 들려오는 게 그 얘기니까 진짜 10명 중에 9명이라고. 그러면 그게 언제든 간에 불이 날 거라는 거 아니야. 그럼 그 건물에 있어야겠냐고. 감사합니다. 불이 날 건데 불이 날 건 뻔한데 있어야 될까? 더 웃긴 얘기 해줘? 더 무서운 얘기? 그런 때가 오잖아? 그런 때가 왔는데 내가 못 피했잖아? 이 맛있는 게 맛이 없어. 하루 종일 불행하고 아무것도 못 느껴. 이미 나는 뭐 다 죽고 있는데 느끼겠니? 모형들이 제일 많이 드는 흔한 사례가 그 슈샤인보이 사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구두닦기 소년. 그게 무려 1929년 그때 나온 얘기라고. 지금은 슈샤인보이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주변에서 흔히 보는 애들이 이거랑 거리가 멀어야 될 애들마저도 그냥 그러고 있으면. 근데 그때도 그게 무섭다고. 걔가 그 얘기를 듣고 실제로 피했다는 애의 사례거든. 야, 구두 닦는 애까지 이런다고? 그러고선 그걸 피했는데 무려 6개월 이상이 걸린 거야. 얘가 그 증세를 알아챈 이후에도.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에는 그런 걸 아는 애들도 피할 수 있다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 거야. 딱 증세가 나타나면 그때 피해야지. 나는 튈 수 있어. 쓰나미가 저기쯤 왔어. 저기 연기가 나는 불이 좀 보이나? 저거까지만 먹고 나가야지. 근데 좀 더 어그레시브한 애들은 저기 불이 났어. 불이 났는데 애들이 막 뭘 버리고 타 죽는 것 같아. 거기를 들어가서 루트를 하려고. 지금 막 달려가갖고 루팅을 하고 어떻게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더 무서운 거지. 근데 은근히 많다, 그런 애들. 그래서 또 한 번에 타지를 않아. 진화가 되는 것 같거든, 막. 그런 애들이 달려드니까. 맛있어. 몇 년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아. 그건 거짓말이야. 그래도 질려. 내가 여태까지 안 질리는 음식은 없었어. 안 질리는 게임이 없었고, 안 질리는 영화나 드라마 없고, 아무리 처음에 끝내준다고 그러고 이거 몇 번을 봐도 안 질리겠다 싶은 애들도 그랬었고, 그런 건 없어. 그 옛날에는 질린다는 게 이렇게 왔거든? 지금은 이렇게 와. 바로 어저께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싫어.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 먹으면 보수적으로 바뀌고 생존을 더 신경 쓰기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지, 이게. 자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옛날 같으면 내가 이러지 않을 거라니까. 더 공격적이고 뭐를 해도 그럴 거라고.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 무조건 생존이 먼저야. 이거를 빌딩 하는데 이만큼 걸린 거잖아, 내가. 근데 그거를 한순간에 이룰 수 있으면 이렇게 무모하게 못하지. 야, 너 우리도 그래도 다 포함하면 내가 만약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거에 따지면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따졌을 때 사업하는 걸 시작부터 따지면 30년이 넘은 거잖아. 그래서 좀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좀 안정적이다라고 느낄 때까지 30년이 넘게 걸렸다고. 그지? 근데 얼마나 무섭냐면 단 1시간 만에 날릴 수 있어. 전 재산을. 안 믿을 걸 아마? 그걸 경험을 못 해본 애들은 안 믿을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니 실제로 우리나라도 상하한가가 지금 30%일 거야? 맞아, 30%야. 원래 15% 아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신경을 안 쓴 거지. 30%가 된 지 꽤 됐는데. 그래? 그럼 생각해봐. 거기다 레버리지를 때리면
얘가 30% 하한가를 맞으면 거의 7, 80% 날아갈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레버리지를 더 썼으면 그냥 100% 청산이야. 한 방에. 근데 그거를 그 재산을 모으는데 30년이 걸렸다고 생각해보라. 견딜 수 있냐고 그거. 그래서 특히 나이 먹은 애들이 그걸 못 견디는 거야. 전 재산을 모으는데 30년, 40년, 50년 걸린 애들이 그걸 그렇게 날리고 견디겠냐고. 그것도 뻔히 하는 말이고 뻔히 상식이잖아. 산이 있으면 골이 있고. 그거 못 받아들인다니까? 이것도 모형들이랑 얘기를 하면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멜트업이라고 그랬잖아. 나도 그거를 흔히 들어보는 표현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뭘 갖고 자꾸 멜트업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말은 많이 써. 리핑이라는 말 많이 써. 리핑이 쫙 이렇게 옷 찢어지듯이 쫙 오르고. 근데 그건 단기적인 얘기야. 그 기조적인 변화라기보다 단기적으로 그러는 거고. 그 멜트라는 말을 쓰면 리액터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멜트다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반대라고. 이게 멜트업이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야. 미친 듯이 올라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현상이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쓸 때. 부정적인 말이라고. 이게 멜트업이라고. 근데 그 멜트업을 내가 얘기했잖아. 리핑이나 이런 걸 본 사람들은 많아. 멜트업을 본 사람들이 없어 거의. 언제 봤는 줄 알아? 별로. 나는 3번을 봤어. 아니 왜냐면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니까. 그 멜트업을 3번을 본 게 첫 번째는 직접 경험한 건 아니야. 내가 첫 번째는 밖에서만 본 거니까. 그게 닷컴이고. 두 번째가 GFC 이전이야. 한국 조선 좀 폭등하고 이럴 때. 개별 종목 말고 그냥 장이. 그렇게 막 아니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야. 개별 종목이 그렇게 오르는 것도 멜트업이야. 그러니까 멜트업이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집어넣어도 내일 막 10%, 20%씩 벌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장을 말하는 거야. 뭔가 비이성적인 것 같은데 매일 그러네? 막 열흘씩 오르네? 그런 장. 근데 그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멜트업이라는 말이 안 와닿는다고. 아니 그렇게 되면 거의 확신이 생겨. 그리고 멜트업일 때 또 특징이 뭐냐면 V자 반등이야. 뭐를 해도. 요즘도 그러잖아. 뭐가 조금 있으면 그냥 V자야. 그러니까 애들이 확신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게 밈이 됐다니까. Buy the fucking DB. 내가 쟤네들이 통계 머신이라고 했잖아. 모형들이. 그래서 BTFD라는 말이 얘네들이 학습을 했다고 벌써. 레깅을 했다 그럼 이해가 돼. 얘네들이 인터넷에서 긁어오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단어는 모르겠는데 이미 학습이 됐어. 그럼 학습 데이터에 있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그 Buy the fucking DB 밈이 된 지가 오래됐다는 뜻이야. 근데 요즘 같은 멜트업은 그러니까 미국은 옛날에 멜트업이었던 거고 그러면 지금 잠잠한 거고 그게 우리로 넘어온 거지. 우리 같은 때가 이제 지금 멜트업인 거지. 그러니까 계속 후회하게 만드는. 저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해피할 수 있는 세상이면 해피하겠지. 그럴 수 없는 세상이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멜트업들을 봤던 사람들은 무서운 거라고. 저건 불나는 건데라는 거를 느끼니까. 저건 지금 연기가 나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 뛰어드는 거지. 아까 그 서서라는 애가 그러니까 조조한테 가가지고 이건 위험합니다. 연안개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불 지르면 다 탄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옆에서 방통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럼 조조는 방통 말을 들었을 거라고. 그때는 방통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애인데 얘만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분명히 증세가 이상하다는 건 애들도 알아.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이건 좀 이상한데. 생각을 할까? 왜냐면 어디서 본 영화야. 저러다가 애들 다 타 죽던데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애들 있잖아. I got all this figured out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애. 그 다이아드에 나오는 그런 애. 야 이거
오늘 내가 해줄게 막 이래. 그럼 걔가 제일 먼저 죽잖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제가 제일 먼저 죽으랜데 그런 캐릭터인데라고 느끼는 상황이 있잖아. 근데 그게 현실이 되고 자기잖아. 그럼 자기 객관화를 못 한다고. 메타인지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조조도 그랬던 거지. 그 조조는 거의 죽을 뻔한 거야. 그러고 그나마 걔는 살아남아서 배운 거잖아. 그래서 적벽대전 2는 아니었거든. 근데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적벽대전 2, 3를 찍고 있는 거지 다. 본 영화인데 그게 더 무서운 거는 밖에서 본 애들이 본 영화인데 그러면 모르겠어. 겪은 애들이 그러는 거야. 난 저 불 속에 있었어. 그런 애들이 또 그러는 거야. 내가 거기서 뒤었어. 인간은 같은 실수를 어. 되풀이하. 근데 그게 맹점이야. 이게 딱 정해졌으면 이 정도 암이 진행된 거면 3개월이 말기입니다. 그럼 대부분 맞잖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증세는 보는데 진단은 해드리는데요.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야. 이쪽에. 분명히 애들이 알아. 그러니까 서서 같은 애들이 많아. 볼 수 있는 애들이. 이거 분명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단적으로 지적을 못 해줘. 이렇다고. 그리고 어차피 애들이 뒤어봐야 알아. 내가 해줘봤자 소용이 없어. 도와줄 방법도 없다는 걸 알아. 왜 도와준다고 해봤자 내가 그러라고 했는데 며칠 더 먹을 수 있었어. 그럼 욕만 먹어. 진짜. 내가 너 때문에 나왔어 이러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살려준 거거든. 근데 살려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내가 네 말만 안 들었으면 3개월은 더 먹고 나올 수 있었어. 그러니까 어저께도 그게 되게 웃긴 말이었다.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50대 넘어서 깨닫는 일 중에 하나. 넘버원이 그거야. 뭐? 다들 자기 인생을 산다. 뭐 한다고? 다들 자기 인생을 사니까 조언하지 말라고. 근데 나도 그거를 말인 것 같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그랬잖아. 난 그거 진짜 괜히. 근데 나는 좀 앵글이 달라. 그냥 무조건 조언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조언을 하는 행위가 얘의 성장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얘가 더 맞아봐야 되는데, 된 거지. 하지 말라는 얘가 얘기는. 자빠져 보고 일어나 봐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일으켜 줘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왕처럼 나그네질을 계속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언젠가는 지 혼자 뛰어야 될 보스전이 나오니까 도와줄 수 없는 고래버스를 계속 태워주면 오히려 버릇만 나빠진다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근데 실제로 경험을 해봤더니 그래. 그러니까 도와줘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꼭 도와줄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와주는 게 역효과를 내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어차피 도와줘서 도움이 되는 애잖아? 지 혼자도 잘해. 그게 또 맹점이야. 출발점이 그렇지. 애초에 잘했을 거야. 그러니까 굳이 안 했어도. 그런 애는 내버려 둬도 내비둬도 어차피 지가 그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깨달을 거라는 거지. 조조처럼. 그럴 거라는 거야. 조조가 누가 가르쳐줘서 그걸 깨달은 게 아니거든. 세상에 살아남는 애들이 다 그런 거거든. 누가 다 가르쳐줘? 아니야.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나도 알아서 했고. 그래서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게 베이스 케이스라는 거지. 디폴트 값이라는 거지. 넌 듣고 다이야. 그러니까 인생은 독고다이가 맞아. 근데 사람이 또 그게 있잖아. 어이, 저기 불이 났는데, 씨. 여러분! 그러고 싶은 그 어쩔 수 없는 본능이지, 그건. 불 났어요. 이건 불이 맞아. 막. 그러니까 영화도 봐도 꼭 그런 사람이 있잖아. 주절주절. 그 욕만 먹는 사람. 아무도 안 들어주네. 근데 그것도 웃겨. 설사 불이 안 났어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위험이 있었으니까. 그럼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아는데 clear and present danger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소리를 안 지르면 서서 같은 사람일 수 있는 거지. 적군이거나 좀 인성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 니들이 타죽든 말든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지.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더라는 거야. 저기서 타죽고 있는 게 보이는데 타죽을 게 뻔한데 나는 생각이니까 나는 설사 안 타죽더라도 말은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옛날 같으면 그때 그 트로트 바이트 타러 가는 사람들 내가 한 30대 후반이나 그렇게만 했어도 참견을 안 했을 거라고. 근데 내가 타고 온 거야. 트로트 바이트를 타고 올라왔는데 그 젊은 애들이 그 젊은 애가 젊은 여자애한테 너 할 수 있어 막 이러고 본데도 나한테. 혼내고 있더라고. 근데 아닌데? 그래서 내가 저기요 여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 남자의 눈빛이
이런 이씨. 그왜 껴들어갖고? 근데 그 여자애는 도움이 된 거야. 거봐, 아저씨가 뭐라고 하잖아. 나는 혼자 욕만 먹은 거지. 응. 근데 걔가 다쳤어 봐. 아니야, 실제로. 안 다쳤을 수도 있어. 평생에 거기서 좋은 실제로- 추억을 얻었을 수도 있지. 실제로 다친 애들 있잖아. 너 그 경중을 생각해봐. 거기서 평생의 경험을 했다는 애와 평생 반신불수가 된 애도 있는데 반신불수는 극단적인 케이스. 극단적인 케이스라도 그럴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 그 걔가 모르고 타는 거고 그걸. 그 남자애도 안 타본 애야. 그게 더 문제라는 거야. 만약에 걔가 나처럼 나도 너를 처음에는 타보자고 했잖아. 갔다 왔더니 아니더라고. 근데 나는 그걸 굳이 판단이 안 된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돼. 요즘은 판단이 돼? 나는 그때 판단해갖고 안 한 거였잖아. 꼭 그렇지는 않아. 내가 그때 그래 그럼 한번 테스트나 해보자 하고 딱 해보고 아니다 그래갖고 잽싸게 반납했잖아. 그럼 더 무서운 얘기를 해줄게. 그건 네 눈에 잘 보이지. 선명하잖아. 위험이. 선명하지 않으면 어떨 건데. 내가 지금 드는 게 다 비유잖아. 불이 나는 것도 그렇고 쓰나미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거라고. 근데 애들 눈에는 안 보이면 어떡할 건데. 그걸 보이는 판단력을 갖춰야겠지. 근데 그 판단력을 갖출 때쯤이면 재기불능이야. 대부분이.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이게. 모호해서. 지압기는 지압가림은 자기가 셀프로.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어차피 셀프야. 인생은 셀프 서비스인데. 인생은 셀프 서비스인데 근데 원래 꼰대들은 잔소리를 하게 돼 있어. 트위터에서 그거가 MBTI별로 그 반응이 다르다는 그거. 근데 진짜 그러니까 그럴 때도 이럴 때도 MBTI가 다를 거야. 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일단 조건들이 안 맞아. 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얘기하는 그 통제 가능 컨트롤 그 요인들과 그 팩터들이 달라. 변수들이 다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아니 정말 그런 상황이 없지는 않으니까. 아니 왜냐면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든 애들의 MBTI가 일치를 해야 돼.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애랑 그걸 판단하는 애랑도 달라야 되고. 어쨌든 근데 그런 거를 어떡하려고 해. 하나만 가지고 딱 얘기를 하는 애들이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그것도 MBTI가 걔랑 나랑 다른 거야. MBTI가 너무 본대가 필요한 스타일인 거야. 아니 그건 사이언스가 아니라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니까. 전제가 다른데 통제 변수들이랑 이 변수들이 다른데 그 변수가 뭐냐고 나는 물어볼 거라고 먼저. 이 변수가 뭔데? 왜냐면 그걸 동조하는 애는 같이 안 간다 이러는 애는 그리고 요인들이 너무 많잖아. 얘랑 얼마나 친한 애며 정말 그렇게 생각해 주는 애인지 정말 친한. 그냥 그 단순한 거지. 정말 친하다는 개념도 달라 사람마다.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사이언스가 아니라니까. 수치화가 안 되면 계량화가 안 되면 내 남편한테 얘기를 꺼낸 내가 잘못이다. 아니 사이언스의 기본이 뭐니? 하이포테티컬 자체가 안 돼. 사이언스의 기본이 숫자라고. 수치잖아. 수치화가 안 돼. 계량화가 안 되는데 무슨 수로 그게 비교가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시리어스 쪽에 가까운 얘기로 할 수가 없는 데다가 그걸 공론화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무슨 여론조사를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얘는 이런 애고 쟤는 저런 애고 그때부터는 사이언스를 넘어서는 건데 사이언스인 것처럼 주장을 하는 거지. 그런 애들이 너무 많다고 요즘. 이걸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이 사람의 MBTI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어요. 개구라라는 거지. 그건 사이언스가 아니라니까. 사이언스를 하지. MBTI 자체가 사이언스가 아니야. 아니 나도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라고. 숫자에 약한 놈이고 원래. 근데 얼마나 세상이 숫자를 등한시하기 시작했는지 나조차도 느끼기에 뭐 저따위로 얘기를 하지 할 정도로 잘못돼 있다고. 눈높이가 너무 낮아졌어. 저거는 사이언스가 아닌데 너무도 상식인데 너 수치화 해봐. 그럼 수치화할 수 없는 거를 막 명제로 만들려고 그런다고. 이게 말이 되니? 이뻐. 이게 내가 얘기하잖아. 제일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라고. 그 이미지 그리는 애들한테 이쁜 애 그려봐요. 이쁘다는 개념이 없다고 얘네들이. 그냥 하도 많이 그 태깅이 돼 있는 거예요. 캡션 같은 거에 이쁜 여자라고 돼 있으니까 그걸 학습한 걸 보여줄 뿐이야.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한국 여자 중에 예쁜 여자 그려봐. 미국 여자 중에 예쁜 여자 그려봐. 일본 여자 중에 예쁜 여자 그려봐. 이런 식으로 주잖아. 다 달라. 그리고 사람마다 저게 왜 예뻐 할 거라고.
그게 사이언스라고. 수치화할 수 없는 거니까 누군가는 예쁘다고 한 거야 그냥. 거기서 걔가 평균적으로 학습한 그 디스트리뷰션에서 갖고 오는 거고, 아 사람들이 그래도 대충 이 정도 디스트리뷰션에서 예쁘다고 한 걸 거야 라고 레인지를 가져오는 거잖아. 근데 사람마다 그 레인지에 속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 완전히 아웃라이어일 수도 있는 거고, 이상한 사람 보고 예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기본 사이언스라는 거지. 노란색이 있어요? 빨간색은 있어요? 없다니까 그거. 지금 이것도 카메라도 화이트 밸런스 맨날 얘기하잖아. 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 빛에 따라 달라지고, 흰색의 절대값이라는 게 있어도 그 절대값을 얘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그 절대값으로 이 지금 상대적으로 달라지니까 이게 흰색이야 이러고 알려줘야 되거든. 실제로 흰색. 그럼 그 절대값에 해당하는 기준이 되는 레퍼런스 흰색을 내가 들고 있어야 돼. 근데 그거는 정말 정확해야 되거든. 얘가 흰색이 아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흰색이라고 그런다고. 테이블도 흰색이고 이것도 대충 흰색이라고 그러고, 이거 흰색 아니거든. 그래서 애들이 카메라 찍을 때 들고 다니는 거야. 화이트 밸런스 한답시고 그 카드. 그게 사이언스라고. 얘는 사이언스 아니면 알아듣질 못해. 화이트 밸런스 그 밸런싱 하는 그걸로 얘를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다고 하면 그 사이언스에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 절대값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화이트의 개념이 다르니까. 그냥 그거일 뿐이라고. 요즘 기준이 너무 많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지. 그래서 애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숫자 개념이 사라진 거야. 사이언스라는 개념이 사라진 거고. 사실은 옛날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조금은 했어. 수치적으로 받아들이고 저건 숫자가 말이 안 되는 데를 금방 알아들었다고. 근데 누가 요즘 숫자를 생각하냐는 거야. 저건 숫자가 말이 안 되는데 100원을 쓰는데 10원을 번대. 예를 들면 그냥 숫자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100원 쓰는 애가 10원 벌면 걔가 장기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 안 되잖아. 그래서 산수가 안 된다는 거거든. Numbers don't add up이 말이 그런 말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신경 안 쓰게 된 세상이 그래서 그런 거라고. 내가 사이언스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래도 사칙연산이라도 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기본, 데이터의 기본, 그거는 지켜달라는 거지. 그렇게 질문하는 거나 이런 건 재미로 할 수는 있는데, 재미라는 거야. 통계도 아니고 여론조사도 아니고 그걸 들이밀 수가 없다는 거야, 잣대로.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무슨 대단한 사이언스를 하는 애로 느껴지는 세상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상식일 뿐인데, 내가 기본적으로 제일 크게 느끼는 게 그거라고 그랬잖아. 산수라고 자꾸 내가 표현을 쓰는 이유가 수학이 아니고 암산이 돼야 된다는 거야. 어림짐작이 돼야 되는 거고, 계산기도 꺼낼 필요가 없고 엑셀은 더더욱 꺼낼 필요가 없어야 돼. 뭐를 생각을 해도 그냥 저건 암산으로도 사칙연산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것도 대부분이 덧셈 수준이야. 덧셈 뺄셈 수준. 말이 안 되는데라는 걸 확 알아들 수 있거든. 알아챌 수 있거든. 그게 상식이잖아.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고, 저 식스센스 있잖아. 거기서 제일 먼저 애들이 의심하는 게 뭐냐면, 가짜라고 판단을 할 때 이거 원가가 얼마예요? 물어보거든 애들이. 그게 기본적으로 사칙연산을 하고 싶은 거야. 그게 그 본능적인 거라고. 와, 이거를 10,000원에 파서요? 원가? 이게 단가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다들 그 얘기를 하거든. 그냥 머릿속으로 단순하게 사칙연산하는 거라고. 이게 13,000원은 원가가 들 것 같은데 10,000원에 팔아? 그럼 3,000원씩 손해볼 텐데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그런다는 거지. 근데 너 같으면 이게 한 시즌당 한 8개, 10개 되니까 3시즌을 했으면, 그 유재석 같으면 한 30번 한 거잖아. 그럼 그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 난 안 속을 수 있다. 근데 매번 어렵다고. 내가 봐도 매번 어려워. 한번 진짜 네 말 맞다나 속이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얘네들이 그 트릭을 거의 안다고 생각해. 근데도 답이 안 나온다고. 이미 다 본 거야. 거기 나오는 게 99% 거의 다 본 거야. 한 거고. 그런데 또 당해. 좀 불쌍해. 밀려나가면 위험하지. 안 싫어. 잘 나갈 때. 그 애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저기로 가는 거야, 유튜브로. 근데 애들이 다 비슷해.
하던 거를 기존에 하던 것들을 다 해봐. 먹방도 하고 뭐 매운 것도 먹고 막. 그러니까 모두가 달려들어서 하니까 다 될 리가 없잖아. 그게 없어요. 어차피 어텐션 싸움인데 사람들 어텐션은 정해져 있는데 한정적인데 희소 자원인데 그걸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힘들지. 근데 너무들 많이 똑같은 걸 한다는 거야. 이미 수없이 본 걸. 그게 뭐 하고 싶어서 그러겠어? 그러니까 없으니까. 가장 큰 문제는 오디언스를 잡는데 자기만의 오디언스가 아니고 일반 오디언스를 잡는 거야. 그리고 경쟁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거의 공중파랑 경쟁하겠다는 거야. 되니 그게? 공중파나 아니면 유명한 케이블 방송이나 OTT나 넷플릭스나 이런 애들이랑 경쟁하는 거랑 같다고. 어차피 어텐션 같은 희소 자원 갖고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애들이랑 같이 경쟁을 하는 거고, 제너럴 퍼블릭을 대상으로 하면 자기만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기만의 그걸 찾는 애들이 별로 없는 거지. 100명 달려들면 1명 찾으면 많이 찾을 거다. 유튜브를 해도 자기 만족으로 하거나 그렇지. 뭐 연습용으로 하거나 뭘 바라고 하면 안 되는데 많이들 바라고 하잖아. 근데 다들 작정을 하고 하니까. 이걸로 뭘 벌어보자라고 들어오는 애들은 뜯어 말려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막 이걸 내가 해갖고 이걸 어그로 삼아서 뭐 이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쉬워 보이잖아. 액세서블하고 주식이나 똑같아. 그냥 쉬워 보여. 이지 머니로 보여. 똑같구나. 이걸로 뭔가 해보겠다. 하면 다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남들 다 하니까 게임 방송도 해보고 쉬워 보이니까. 그리고 안 된다 싶으면 관두는데 그 안 된다 싶으면 관두는 게 한 두세 번도 안 해보고 관두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길을 찾기가 힘든 거지. 그게 하다 보면 이게 내 강점이구나라는 걸 찾아야 되잖아. 평균적이면 안 되니까. 평균 다들 이하인데 사실은 그 평균 이상인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 뭐를 해도. 근데 그냥 너무 쉽게 관두는 것도 있고 그냥 머리로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어야 되는데 무조건 시작하자마자 핵불당면을 먹어. 그거 왜 보겠냐고. 그걸 이미 수없이 봤는데. 내가 또래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닐 수 있는데 주변에 제발 알리지 좀 말라고. 근데 그것도 통계적인 오류인 게 많아지잖아 나중에. 그 자기가 잘하고 그럼 그거 다 에버리지 아웃 해. 그 문제는 아니고 초반에나 그러는 거고 어차피 못 이기면 못 이기는 거고 나중에는 자리를 잡지. 그게 평균의 힘이니까 디스트리뷰션이 생길 거 아니야. 걔네들은 아웃라이어가 된다고. 나중에 평균적으로 많이 보는 사람이 중년층이면, 만약에 내가 중년이 타겟 오디언스고 그 중에서도 특별한 분야가 오디언스면 그 사람들만 찾아오게 돼 있어. 그럼 걔네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평균의 힘을 발휘한다고. 근데 그렇게까지 오래 살아남아야 될 텐데. 요즘 근데 대부분 오래 못 어떻게 살아남는 봐도. 거지. 제일 많은 케이스가 처음에 확 뜨는 사람들. 근데 그거의 문제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뭐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이 생겨. 그 주제로. 그러다 보니까 소재가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기획을 하게 되고. 일단 기획을 하잖아? 그 유지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 시즌제도 아니고 너무 비슷한 걸 하게 되고 그 주제로만 계속 해야 되잖아. 기획이라는 게 다음에 뭐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근데 플랜을 그거는 짜갖고 해야 된다고. 계획은 하고서 하는 근데 거야. 그걸로 몇 번이나 만들 수 있겠냐고. 그래서 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게임인 거야.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하는 이유가 게임은 계속 제공이 되니까 그걸 해보는 거지. 근데 그것도 자기만의 개성이 없으면 게임 방송을 굳이 볼 이유가 없어 사실은. 내가 저걸 왜 보냐고. 그리고 게임 방송의 제일 큰 맹점이 스포일러야. 그걸 보면. 그리고 실제로 그 게임을 좋아하는 애들은 안 봐. 그 게임을 내가 할 거잖아. 인왕 같은 걸 내가 만약에 할 거면 자기가 먼저 한 다음에 본다고? 한 다음에 보는 애들이나 아니면 공략을 위해서 찾아보는 애? 둘 다 내 오디언스가 아니라고. 왜냐면 한 다음에 보는 애들은 재미없는 누군가를 볼 이유가 없어. 나보다 잘하거나 나는 이렇게 했는데 쟤는 어떻게 했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애들이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공략을 찾아보는 애는 공략 잘하는 애를 찾아보지 평범한 애 거를 안 본다고. 그 완전히 오디언스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 맹점이 있는데 무조건 뛰어들잖아. 아무도 안 봐. 그게 정상이고. 근데 그냥 내가 게임이 좋아. 게임이 좋아서 난 기록으로 남기면서 주절거리고 싶어.
그 게임에 대해서도 주절거리고 이거 게임을 뭐 다른 거에도 비유를 해서 주절거리고 뭐 엘든링 주절거리고 뭐 블라드본 주절거리고 이게 인생이랑 비교하면 이런 거예요. 막 혼자 그러고 싶어. 난 그게 더 재밌어. 시청자 신경 안 써. 그러면 재밌어. 근데 나도 엘든링이나 인왕을 해갖고 다른 사람들만큼 엑스포저가 있어야지. 그러면 실패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시작하니까. 목적을 갖고 그러니까 목적 의식이 그쪽에 맞춰져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냥 이게 재밌어서 하는 거야. 제밥에만 관심 있으면 제밥에 관심 있으면 안 되고 연불이 나는 좋은 거야. 그래야 재밌는 거거든. 안 그러면 버틸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그때 게임 방송을 할 때도 게임 하나 끝내는데 완전히 끝내려고 하면 어려운 게임일수록 더 그렇지만 40회, 50회를 해야 돼. 근데 누가 보겠냐고.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걸 정말 게임을 보고 싶은 애면 누가 보겠냐고. 근데 만약에 내가 엘든링을 했어? 근데 엘든링을 로어 플레이 같은 걸 하는 거야. 난 이거 주절거리고 싶어. 엘든링을 인생에 도입을 해서 닥소울이나 이런 거를. 그럼 나는 그게 재밌거든, 그 과정에서. 근데 그걸 하면 오디언스가 또 생기기도 해. 왜냐면 그런 시각으로 하는 애는 드물거든. 그러니까 와서 보고 싶은 거야. 얘는 엘든링은 어떤 시각으로 보나, 이걸 인생으로 풀었대는데 어떻게 푸나, 이걸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반응이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끝까지 볼 수 있어. 근데 나는 뭐였냐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재밌었어. 그리고 아무도 안 보는 것도 했어. 아무도 안 보는 것도 막 50배씩 했어. 어디도 참 한 번 시작하면 지가 다 끝까지 했으니까 혼자 주저리고. 그리고 내가 아마 최장 에피소드 그 개수로 따지면 50몇 개도 있으니까. 메탈 기어가 쉬운 몇 개야. 엘든링은 두 번 했다, 2번. 처음에 모르고 했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나 블라인드로 했다가 두 번째는 로우 플레이를 한 거고 설명하면서 하는 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 근데 그거를 내가 조회수를 올려야지 그러고 한다고? 절대 못해.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막 시작한 거잖아. 조회수가 나올 리가 있냐? 누가 나를 아냐? 그 시기를 못 견뎌. 기운 빠져서 못하지. 그 시기를 못 견딘다고. 계속 조회수 얼마지 뭐. 그래갖고 테스트를 정말 제대로 해볼 거면 그 자신이 있는지 자기가 이거지. 코멘트도 다 꺼야 돼.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 그래갖고 나는 이거 신경 안 쓰겠다고. 근데 그것도 굉장한 저게 필요해. 난 니들이랑 인터랙션 할 생각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갖고 좋아요 싫어요도 안 뜨게 하고 코멘트도 없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 왜냐면 이건 내가 혼자 하는 거야. 안 와도 돼. 왜 하냐. 거기서 문제가 생기지. 왜 하냐 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왜? 나 제목으로도 이 영상이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럼? 제목이 뭔데? 전번에 올린 게 오순도순이야. 뭐 한다고? 오순도순. 아무것도 몰라. 알고리즘도 알 수가 없어. 알고리즘이 알려면 이 내용을 스크립트를 받아서 그 스크립트로 알고리즘을 만들지 않는 이상, 아니면 데모그래픽으로 하는 이걸 아는 사람이 봐서 그 찾아오는 애들의 성향을 알지 않는 이상 제목이나 그냥 영상 하나 갖고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지를 못해. 아는 사람만 볼 수 있어. 그 뭐야, 유튜브랑 저 수박꼭지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그거잖아. 알려지고 싶지 않은 유튜브. 존재 이유가 봐봐. 뭐야? 그런 데도 찍을 수 있어야 돼. 대체 이유, 그래야? 존재 이유는 뭐냐?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지 않아?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러는 게 바라는 게 없다는 거거든. 난 인터랙션 할 생각도 없고 지금 코멘트도 없어야. 그리고 설명도 없고. 아마 이 영상도 그렇게 올라갈 걸. 제목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적벽대전?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제 막 고난도 오늘은 난제를 받은 거지. 오늘은 그래도 조금 의미 있게 적벽대전 그러고 올리지 뭐. 근데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유튜브 하면서? 없을 거라고. 왜 해도 뭐 그럴 거면. 그게 역설적인 거라고. 누구든 유재석급이 아니면 시작하자마자 조회수가 나올 수가 없다고.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근데 시작하면서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냐고. 그러면 시작해서 얼마 걸리겠냐고. 자기 하는 만큼이거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의미가 있어야 돼.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평균적으로 내가 어텐션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접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근데도 유지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잖아. 그럼 답은 둘 중에 하나잖아.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거다. 그럼 그냥 말고 덜덜 할 수 있어. 지가 좋은 그 한도 내에서. 그지? 그럼 두 번째는 해봤더니 되더라야. 그럼 그쪽으로도 갈 수 있어. 그건 자기 선택이잖아. 근데 100명 중에 몇 명이나 그렇게 하겠냐는 거야. 목적의식이 갖고 와서 목적의식이 있어서 들어오면 적어도 몇 년은 뺑이를 쳐야 돼. 이게 내가 막 10만 구독자 이렇게 자랑하던 애들도 많이 봤거든. 근데 기획을 해야 돼. 10만이 에피소드 한 몇백 개까지 할 때까지는 되는데 그 이후로 얘가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면 그냥 무너져. 그거 나중에 결국 문을 닫아. 그럼 그게 버는 게 아니라고. 지속 가능성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냥 핫했던 채널들이 수없이 사라졌어. 내가 작정을 하고 맨날 주식 얘기만 했잖아. 나 100만도 자신 있었어. 안 했을 뿐이야. 안 했을 뿐이야. 근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야. 바보짓이야. 굉장히 근시안적인 짓이라고 그게. 그리고 나는 그거는 앞뒤가 안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기가 정말 성공적이야. 이 분야에 자신 있고 이걸로 왜 돈을 버냐고. 이미 능력이 돼갖고 주식으로 돈을 버는 애가 왜 조회수로 장사를 하려고 그래. 그게 되니? 말이 되니? 앞뒤가 안 맞잖아. 정말 잘하는 애면. 근데 그런 애들이 막 모여갖고 이제 되는가 싶으니까 막 회원제하고 거기에 속는 것도 웃기다고. 그게 내가 산수가 안 맞는다라는 거야. 산수적으로 접근을 하면 야 제가 저게 되는 애가 뭐하러 저걸 해. 저는 그 능력이 있는 애가 왜 저걸 하지? 그 정도 의심을 안 해본다고? 그게 조조라는 거야. 자기들이 어느 정도 모든 사람이 자기가 좀 어느 정도 머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자신감이 있고 조조 머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방통을 믿는 거라고. 그리고 사실은 방통도 아니야. 허접이야. 근데 거기에 속는 거야. 산수가 안 되는데 저렇게 해서 막 떼돈을 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떼돈 번 애가 저기 앉아갖고 저걸 하겠니? 상관없어. 근데 대부분 관심 없어. 왜 대부분 관심이 없을까? 아니지. 주식 얘기도 하잖아 지금 만약에. 자기가 아는 얘기도 아니고 자기가 관심 있는 기업도 아니고 난 이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됐든 내가 만약에 메타를 들고 있어. 마이크로소프트에 관심이 있어. 요즘 AI에 관심이 있어. 그 주식 얘기 아니면 아무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왜 관심 있어? 내 주식이 안 오르는데. 내 주식이 안 오르면 왜 안 오르는지 앞으로 오를 거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을 바라는 거야.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야. 자기가 듣고 어차피 답정너야.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야. 그걸 강화시켜주는 애들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니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 순간 얘는 배신자인 거야. 무조건 자기가 들고 있는 건 맞아야 되니까.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야. 너무도 뻔해서 안 하는 거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공개적으로 안 하는 이유고 이렇게 숨어서 들을 사람만 들어라 그리고 주절거리는 이유야. 그게 어차피 들을 사람이나 참고를 할 사람이라도 이런 거를 준비가 된 애들이나 하거든. 도움이 정말 자기가 될 사람이나 안 될 애들은 뭐를 해도 안 되거든.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될론데 막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내가 제목에다 막 떠들고 이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인터랙션을 할 이유도 없는 거야. 일방적이어도 상관없는 거야. 이거 언뜻 보기 일방적이잖아. 내가 여기다 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막 혼자 떠드는 거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떠드는 거고. 그게 더 재밌더라니까. 여기다 이렇게 대고 얘기하면 자기들한테 얘기하는 줄 알아. 옛날에도 그러고 싶어서 한 거야. 가서 돌아다니면서 얘기해주고 싶고 그래서 한 건데 의미 없다고. 진짜 될려면 되랴. 될려면 돼. 내가 안 도와줘도 되고 떠들어주지 않아도 돼. 안 된 애들은 영원히 안 돼. 그 사실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안 되는 애들 중에도 자기가 깨달으면 돼. 자빠졌다가 왜 자빠졌는지를 깨달아서 조조처럼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아무리 두들겨 맞았어도? 근데 대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조 같은 애가 나서 방통만 욕을 해.
서서만 욕을 해. 저 새끼 알면서도 얘기 안 해줬다고. 이런 애는 절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 근데 수없이 욕만 하잖아.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도 모든 사람이 아는 상식인데 그러고 살아. 돌아버리지.